안녕하세요. 대기업 시청자 신스틸 주주 여러분들. 저는 신스틸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최근에 이신스틸이 포항 역일만 관련 테마주로 엮이면서 주가의 변동성을 키워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와 관련된 이슈를 좀 함께 볼까 합니다. 현재 기존에 잡혔었던 6월 달의 일정이 어느 정도 세분화가 되면서 다음 주로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해당 관련주들이 대부분 좀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한데 우리 신스틸은 오전에 약간 반등을 해주나 싶었으나 조금 무너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와 관련된 얘기들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포항 영일만 관련주들이 대부분 좀 상승이 나오고 있죠. 반등도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왜 이런 반등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이슈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6월 달에 뭐가 있었죠? 이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된 개발 전략 회의가 일정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한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국 주가라는 것은 어떤 일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발맞춰서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재료가 일정이 있어야지 주가 방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있었던 6월 달에 그 가스전 탐사 관련된 전략 회의가 본격적으로 언제 열린다? 다음 주에 열리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부터 이 관련된 전략 회의가 구체적 일정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또 한 차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회의가 열리냐, 이 시추 작업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중점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예산 관련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예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총선에서 사실상 민주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이 민주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주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추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첫 번째는 현재 우리 정부가 이 해외에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자, 해외 기업 투자 의향 많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해외 기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도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자금을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서 발맞추고 있다, 또는 해외 투자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어떤 기업이 뭐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온다라고 하면 한 차례 더 호재로서의 작용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리스크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이 투자 자금 관련해서 결국에는 예산이 잡혀야지 함께 진행을 할 수 있잖아요. 리스크적인 부분은 역시 이 민주당의 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힘이 하는 모든 행동들에서 거의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금투세부터 해서 뭐 다양하게 뭐 어쨌든 간에 요거는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보니까 뭐 간략하게 보면 결국에는 이 액트지오 믿을 수 있겠냐, 의심이 굉장히 많다, 이런 의혹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예산 통과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액트지오 의혹 커져, 자료 제출 없인 시추 예산 없다, 이런 또 뉴스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양한 리스크적인 부분과 또 기대해 볼 만한 사항들이 같이 겹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부는 이번 내년 예산 시추에 대해서는 국회의 설득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는 계획이 있고, 무엇보다 자, 국내 개발을 포함해서 해외 자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노력들을 하겠다, 해외 자원 개발 특별 융자를 통해서 뭐 더 높이겠다, 이러한 방안들이 검토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런 내용이 나올 것이다, 우리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설명드렸던 일정이 하나 더 있죠. 7월 달에 이 시추 위치 선정 관련된 재료가 하나 더 남아있다. 그래서 제가 과거 당시에 6월 중순이나 말에 한 차례 개발 전략 회의가 일정이 있고, 7월 달에 시추 위치 선정 관련된 재료도 남아있다. 그래서 두 개가 연속적으로 남아있으니 해당 일정에 발맞춰서 주가가 움직이는지 확인해보자, 이렇게 더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추 위치 선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던 뭐 8일 광구 그리고 뭐 6-1 광구 요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디 구역을 시추를 위치를 선정해서 할 거냐, 요 내용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7월 언제 할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7월 언제부터 관련된 내용을 또 발표하겠다라고 일정이 잡히면 다시 한 번 더 지금 현재 6월 달에 일정 잡혀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시나리오도 우리가 머릿속에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죠. 현재는 이런 재료가 남아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가전제품 관련돼서 컬러 강판을 매출을 내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번 시추 테마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회사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종목이 올라갈 때 좀 상승폭과 그 다음에 변동성 폭이 조금 작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일명 이런 걸 테마주라고 하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그냥 관련주로 엮여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포항 영일만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변동성을 키웠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에 맞춰서 다시 한 번 더 주가 변동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적으로는 최근에 나왔던 이 양봉의 저점을 그래도 아직까지는 훼손하지 않고 좀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기 구간을 훼손하지 않은 채 다시 한번 반등을 나와주는 게 가장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최근에 이제 포항 영일만 사태로 인해서 주가 급등이 나온 날 시점에 창구 분석을 해보면 그날 사실 키움증권이 가장 많이 매수를 했었어요. 20만 주, 30만 주 이렇게 넘게 매수를 하면서 주가의 변동성을 가장 많이 키운 창구 중 하나다. 키움증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개인들이 결국 매수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때 이제 6월 3일 날 이 포항 영일만 테마로 시장이 전체적으로 수급이 몰리게 되면서 이때 뭐 묻지마 투자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많이 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JP모간 서울이 한 15만 주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추세고, 오늘 조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만 주가량.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끝까지 우리가 매도세가 나오는지 또 한 번에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도 좀 중요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과거에서 지지가 나왔던 구간을 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을 이탈 안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 여기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여기까지 또 지지를 받을 수 있으니 이런 점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은 전체적으로 보면 박스권 안에 갇혀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게 저점이 올라가는 모양새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추세선만 좀 이탈하지 않으면 이렇게 좀 하락한다라도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고점 상단 매물대를 한 번 더 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